게요. 자, 금요일 대환장 이슈 하는 날이죠. 매주 금요일 밤입니다. 대환장 이슈. 우리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합니다. 카카오 TV에서도 동시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에서도 또 손바닥 터치해 주시고 패친 해 주시고 풀친 해 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구독도 해 주시고. 그 즐겨찾기인가요? 감사합니다. 그거 좀 해 주세요. 많이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요. 좀 심각한 욕 나올 만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자, 만화가죠. 윤서인이라는 분인데 이응시옷 이응으로 유명하죠. 처벌 청원글 20만 돌파했습니다. 어떠한 그림이 문제가 돼서요. 윤서인을 처벌해줘라, 처벌해달라라는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왔는데 20만 돌파해버렸어요. 청와대는요 답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 전까지의 어떤 문제들은요, 사회적인 문제나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청원에 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청원글들이. 근데, 이번에는 좀 달랐죠. 개인이야. 한 명에 대한 청원이에요. 딱 한 명. 윤서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청원이에요. 처벌해달라. 어떤 건지 좀 볼게요. 자,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을 처벌해 주십시오. 라는 청원입니다. 2월 23일인데, 지금 20만 넘었어요. 굉장히 빠르게 넘었습니다. 만화가 윤서인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글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해 청와대에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4일 오후 만화가 윤서인 처벌에 대한 청와대 청원글에는 20만 3,232명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23일 게시된 청원이 약 10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입니다. 자, 문제의 만화가 이겁니다. 윤서인이란 만화가 그린 건데, 잘 봐봐. 그러니까 이 한 장면이에요, 딱. 딸아, 예전에 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 오셨다. 자, 우리 누구누구 많이 컸네. 인사 안 하고 뭐하니? 하니까 이 여자애가 막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땀 흘리고 있어요. 자, 요겁니다. 그러면서 밑줄 보면 이 밑에 전쟁보다는 역시 평화가 최고. 이게 어떤 우리나라 그 전쟁 고조가 막 그 위기가 고조되면서 그거를 좀 약간 풍자하기 위해 요 이야기를 좀 이렇게 그린 것 같은데 잘못 그렸죠. 소재를 잘못 찾았어. 비유하고 싶은 소재를 잘못 찾았고 잘못 찾아도 너무너무 많이 잘못 찾았다는 거죠. 조두순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괜찮아. 나영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떠한 것에 대한 풍자를 하려면. 근데 문제는 피해자 애기, 여기서 뭐 나영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이 피해자 애기의 아빠가 자기 딸을 성폭행한 아저씨를 집에 데리고 왔다. 그래서 웃으면서 인사를 시킨다. 이 장면이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른 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어. 근데 자극적인 거를 좀 원했나 보지. 뭐 자기가 자기 딴에는 이렇게 하면 좀 많이 보고 이슈 될 것 같았나 보지. 근데 한참 잘못 짚은 거죠. 풍자를 하고 싶었는데도. 그 미스가 있었고 좀 정도가 많이 지나쳤고 이 정도면은 어떤 자신을 파급력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좀 자질미달이 아닌가, 만화가로서 그런 생각에 이거는 처벌받을 정도의 수위인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공분을 해서 청원이 올라온 겁니다. 자, 동의를 얻었어요. 수석 비서관의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조만간 답변하게 될 거겠죠. 요것도 제가 후기를 좀 했었으면 나중에 피드백 영상을 또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성폭행으로 수감 중인 조두순을 그려 여론의 문매를 받은 바 있다. 근데 시기도 되게 웃긴 게 조두순이 몇 년 있으면 나오죠. 2년인가? 있으면 나오죠, 이제. 근데 그것 때문에 조두순의 어떤 그 형을 늘려달라 뭐 그런 식으로 청원도 올라오고 있고 그게 다시 한번 또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걸 그려버린 거야. 문제가 더 컸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보복성 범죄에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 일자 미디어 팬은 해당 만평을 삭제했다. 삭제는 했어. 근데 만화 그 사이트에서는 삭제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윤서인이라는 사람의 그 뒤에 한 행동들입니다. 보자. 내용 한번 볼게요. 제 만화에다 조두숭을 언급한 점 제 잘못 맞습니다. 피해자의 심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만화는 올리자마자 10분 만에 삭제했습니다. 만화를 그릴 당시 천안함 인후 가족의 인터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처절한 절규에 화가 많이 나고 눈물도 났습니다. 신명나는 축제 분위기에
편승해서 천인공로를 악마가 초청되어 내려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대접하고 옹호하는 분위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를 국민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악인에게 비유해서 국민적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그린 만화였다. 곧 출소할 악마에 대한 분노도 인지하고 또 그와 동시에 그보다 더 잔혹한 악마에 대한 분노도 인지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김이 조보다는 100배 더 나쁜 악마라도 표현에 세심해야 했습니다. 피해자의 심정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 인정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앞으로 표현에 신중하겠습니다. 윤서인 올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사과하면서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박람을 지적하고자 했다는 해명을 덧붙였다라고 하네요. 만평이 배포된 당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삽시간에 수만 명의 지지자를 얻었고 이 열흘 만에 20만 명의 청원을 모았다. 근데 뭐 어쨌든 사과는 사과지만 청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청와대의 이름으로 청와대에서 이 어쨌든 국민과 소통하는 룰이고 국민의 의견이 이만큼 쌓이면 받아들여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으니까 뭐 처벌을 하던가 안 하던가 둘 중 하나일 텐데 아마도 처벌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떤 수사를 하거나 뭐 어떤 징계가 있으면 있었지 어떤 만화가 협회나 어떤 이 미디어 팬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어떤 윤서인을 징계했으면 했지 청와대에서 이 사람 그러면은 뭐 구속하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청와대에서는 뭐 앞으로 이러한 만화 또 규제 강화한다고 할 것 같아요.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렇게밖에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말이 안 되잖아.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뭐 어떤 논란거리를 만들었지만 범죄를 저질렀다라고까지는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을 뿐이지 법에 어긋나는 짓을 했다라고까지는 판단하기 좀 힘든 사안이라서 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좀 문제가 많아요. 이분이 윤서인이라는 사람이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분에 관련된 논란을 몇 가지 더 준비했어요. 요 논란거리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볼게요. 윤서인이 그동안 어떠한 것들을 좀 했는지 좀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이건데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 스크린도어 얘기죠. 이게 뭐냐면 구의역 사망했던 그 기억나시죠? 예. 20살이었어요. 그 남자가 그 지하철 스크린도어 이제 점검하는 기사였는데 죽고 나서 가방 보니까 컵라면 하나 있었고 뭐 숟가락 들어있었다. 그 기억나시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건 때 이제 또 자기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이 무슨 비정규직 때문이니 하청 시스템 때문이니 사회 구조 헬조선 때문이니 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건 그냥 심플하게 안전수칙을 안 지켰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그래요. 비정규직 중에 비정규직 중 하청의 하하청이라도 안전수칙만 똑바로 지키면 죽어도 사고는 안 난다. 요즘 뭔가 사망사고만 나면 옳았구나. 자기들 평소에 주장에 맞춰 추모하는 척 이렇다 안타까운 희생자들 뭔가 프레임 강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분위기가 아주 꼴보기 싫다. 이 사건은 닥치고 우리나라 특유의 적당히 설마 빨리빨리 고질병이 그대로 드러난 사고라는 게 본질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조는 죽은 사람 네가 잘못해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세월호 사고 이후 그 난리를 치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도 나아진 게 없음. 이 사건의 책임자라는 님은 스크린도어 관련 안전수칙 준수를 체크하는 것보다 청사 벽면에 노란 리본을 큼직하게 내다보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같으니 조만간 4번째 희생자로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솔직히 말해봐요. 사실 다들 안전한 나라 같은 건 별로 관심 없지 유유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시각에 따라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근데 이 사람 잘못 알고 있는 게 이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은요 전형적으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또 꺼내자면 지금 좀 많이 벗어나니까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헬존스 때문이 뭐니 다 이게 근데 이 사람은 피해자 탓을 하고 싶은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사망한 그 사람이 구의역에서 사망한 그 사람이 사망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빨리빨리 적당히 설마 이런 거를 안 하면은 채용되지 않는 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참고 빨리빨리 적당히 설마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닌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시스템에 욕을 한다기보다
그냥 되게 그냥 겉으로만 되게 가볍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생각이 짧았지. 예. 이 문제가 왜 생겼나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 자, 봐봐. 심플하게 여기 큰 글씨 있네요. 안전수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건 피해자 어떤 유가족에게 2차 가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여튼 뭐 이러한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되게 많아요, 문제가.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자, 봅시다. 자,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데 오늘 신사동 어디에서 귀여운 동생들에게 흑돼지를 사줬다. 현재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돼지고기집이라 단언한다. 여기가 문제입니다. 단언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돼지고기 맛을 가히 극한으로 끌어올린 집이다. 요즘 잘한다는 어디보다 뭐 몇 배 정도 맛있다라고 하는데 단언고 얘기가 떠오르죠. 자, 이게 세월호 이때 이제 생각이 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타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떤 팬이 얘기했어요. 작가님 단언이에요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아주 내 못을 박았어. 단언고합니다. 이건 미친 거야. 미친 거.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내가 좀 격하게 말한 것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진짜로 이 사람이 근데 공인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유명해요. 극우주의자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좀 그쪽에 좀 관련된 만화들을 많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욕먹을 만한 어떤 진짜 상식적이지 못한 부분에서 자질미달인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욕을 많이 먹죠. 이거는 진짜 뭐 극우주의랑은 상관없는 거잖아. 어떻게 여기서 이럴 수가 있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실제로 다 있던 얘기입니다. 이거 있었고,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오늘 진짜 제가 기억나는 거 다 소개해 드릴 건데, 그다음에 소녀시대 성희롱 논란도 있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봅시다. 자, 이거 왠지 장원급제 하고 싶어지는 걸. 이걸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그려놨어.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봐도 성적 대상화해서 그렸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감독관으로 가고 싶다. 자, 숙녀시대라고 나왔죠. 소녀시대를 생각하고 그린 게, 또 소녀시대를 여기 넣는다기보다 소녀시대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여기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9명이네. 예, 그죠? 새해 맞아 단체로 떡치는 사진. 예, 약간 중의적 느낌이 들면서 숙녀시대라는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누가 봐도 소녀시대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걸 봤을 때 소녀시대가 떠오를 거다, 이거를 부정하기가 힘들걸. 예,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예, 오늘 진짜 내가 기억나는 거 다 하려고. 자, 뭐 장애인 비하도 있었어요. 장애인 비하 봅시다, 이번에. 자, 예전엔 다니엘이 이러한 이미지였는데, 뭐 자기가 그리던 만화의 다니엘 캐릭터인가 봐요. 이게 다니엘이라며. 그러니까 좀 장애인이 연상되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그렇죠? 표현들이. 근데 요즘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올렸어. 윤서인이랑 여기 낙관도 찍었어. 자, 그러니까 다른 분이 장애인 이미지란 장애를 가진 가족들 을 둔 사람으로 약간 기분이 나쁘다, 이런 식의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식의 표현은,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는 사람은 곧 이렇게 멍청하게 생기고 못생긴 사람이라고 이제 이미지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윤서인은. 근데 그러니까 밑에서 윤서인이 말한 거 보니까 장애인 그림을 샤프하고 똑똑하게 그릴 수는 없어요. 이쁘고 똑똑하고 잘생긴 장애인은 흔치 않고 장애인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일반인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죠? 일반인의 사고방식이 아니고 뭔가 한참 지금 좀 많이 모자릅니다. 그죠? 그렇기도 하고. 자, 이거 봅시다. 이거는 아마 그 장자연 씨였을 때일 거예요. 아마 장자연 사건 때일 건데, 장자연 희화화입니다. 보니까 최영감 어서 오시게나 죽었을 당시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 자, 여성을 이렇게 했죠. 이 타이밍이 아마 장자연 자살 사고 막 기사 나왔을 때 그때 그린 거야. 저 배우는 자살하더니 그 모습 그대로네. 그래서 여기서도 인기 짱이지. 젊었을 때 죽으면 저승에서 좋구나. 이 그림이 나왔을 때, 이게 장자연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이 그림에서. 근데 장자연 씨가 그
자살 기사가 나온 시점에서 그려진 거야. 얼마 안 됐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막 된 거야. 너 장자연을 염두에 두고 그린 거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자기는 최진실 씨를 떠올리면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상 장자연이 맞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자기 입에서는 최진실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봤을 땐 타이밍상 장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냐, 희화화한 게 아니냐 해서 어쨌든 둘 다 그러면 장자연, 최진실 어떤 고인을 희화화한 게 아니냐, 이러한 논란도 됐었어요, 이 그림으로. 그리고 이건 좀 그림이 큰데 이거 보여주려나? 꽉 채우지 말자. 자, 이거 봅시다. 자, 학교폭력과 좀 화질 안 좋죠. 학교폭력과 왕따 자살의 진짜 원인은 부모들에게 있다. 부모들에게 있다. 학교폭력과 왕따 자살의 진짜 원인은 부모들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때리는 아이의 부모에게 문제가 있듯이 자살하는 아이의 부모 역시 똑같이 문제지. 부모의 든든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다면 아이가 과연 자살을 선택했을까? 아이가 죽음을 생각하는 동안 부모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이게 제 범죄 사건 영상에서도 많이 달리는 리플 중 하나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피해자에게 너 그때 왜 그랬어? 그러지 말지. 왜 그 피해를 당했어? 그러지 말지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제 범죄 사건 영상에도 되게 많이 달려요. 어떤 딸이 사망을 하면은 엄마 얘기가 나오면은 뭐 애미도 문제가 있다, 그 징형이 될 때까지 왜 그걸 방치하고 있었느냐, 엄마는 그러고 뭐하고 그 일이 터진 동안 뭐하고 있었냐,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물론 걱정돼서 하는 말인 거 이해는 해. 근데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다고 쳐봐. 우리 가족이 어떤 일을 당했었는데 누군가가 너는 뭐하고 있었냐? 이런 얘기 들었다고 쳐봐.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이거 뭐 피해자 2차 가해죠. 예, 그런 얘기도 있었고 뭐 많아요. 자, 뭐 심각한 거, 내가 제일 놀랐던 거는 자기 가족한테도 이렇게 하더라고. 자기 가족한테도. 볼게요. 자, 봅시다. 윤서인의 과거 아들 임신 소식 들었을 때 윤서인의 딸에 대한 집착이라는 편으로 그렸는데, 자, 보자. 고추라니 말도 안 돼. 내 새끼가 고휴라니 말도 안 돼. 유유. 결혼 8년 만에 낳은 애가 고추라니 남자라니. 자기 딸을 원했는데 그게 뭐 옆에서 그게 뭐 좋은 일이구만 하니까. 자, 여보 하나 더 빨리 낳읍시다. 아직 애 안 낳았는데 급하대. 빨리 딸 낳고 싶어서. 탯줄 자르는 척하다가 실수로 고추를 자르자. 지 새끼를 자르자. 당신 것부터 자르자. 자, 여기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우리도 양수의 상어 한 마리. 와, 이게 낙태시키란 얘기 아니, 낙태를 와. 낙태를 좀 연상시키는 거잖아, 이게. 말이 안 나오잖아요. 곧 아버지 되는 사람이 농담으로라도 딸을 가지고 싶어서 자기 애 뱃속에 상어를 집어넣어 아기 고추를 먹게 한다는 상상을 한다는 게 과연 정상일까라는 의문이 든다. 자, 이 사람이에요. 아들이라니 유유. 탯줄 자르는 척하면서 고추 잘라야지. 유유. 임신 4개월 되니까 진짜 배가 눈에 띄게 나온다. 초음파 동영상 보니 애가 막 꾸물꾸물 움직인다. 무섭다. 이 무섭다가 진짜 이 필터링이 없나? 뇌 필터링이 없나? 자, 리플 좀 볼까요? 지 아들한테 미친 사람인가? 똥 그만. 자, 일배 한다고 하더라고. 자기 말로 그랬어. 자기 입으로 그랬어. 자, 뭐 극과 극은 통한다더니 남염 아니냐? 남염 다 하네. 한 컷도 버릴 게 없다. 쓰레기 같네. 아무튼 이런 반응입니다. 말도 안 되지 않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제가 말을 안 한 것들도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말 안 한 것도. 뭐 위안부, 뭐 더해. 그래, 더 할게. 자, 이 사람이에요. 예. 자, 헤드라인부터. 위안부 소녀상 모욕해서 욕먹고 있는 웹툰 작가. 자, 봅시다. 이 사람입니다. 자, 극우 성향의 웹툰 작가 윤서인이 소녀상 건립 움직임을 비하했다. 자, 봅시다.
누가 우리나라를 거짓국가로 만들었나라는 제목의 더불어민주당 제작 카드를 제시하면서 이를 비난하는 내용을 게시했다. 아주 그냥 우리의 소녀상을 일본 요리 전문점, 돈가스집, 오뎅집, 우동집, 붕어빵집, 일식집, 스시집 앞마다 세웁시다. 일본차 본넷마다 하나씩 박읍시다 라면서 소녀상 건립 움직임을 비꼬았다. 비꼬는 말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혹시 소녀상에 춥지 않게 목도리 신발 외투는 기본이고 피자도 시켜주고 명문대학도 입학도 시켜주고 엑소동 잠실운동장에 소녀상 5만 개를 안켜놓고 K-POP 콘서트도 열어줍시다. 소녀상에 대한 국민의 애정을 비하하기도 했다. 윤서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동상 100만 개 세운다고 우리 민족의 피맺힌 원한이 달래지나? 아니다. 그냥 국교 끊고 쳐들어갑시다 라면서 아니 그렇게 싫다고 악다구니 쓰면서 왜 전쟁은 못해? 당장 선전포고 합시다 라면서 과격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도라이에 도라이. 윤서인의 작가 주장은 보수성의 누리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이걸 또 지지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소녀상 건립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비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가, 위안부 문제 아직 해결 안 됐어요. 정확히는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를 10억 엔에 합의한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정부가 한일에 대해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의사를 이해하지 못한 과격한 발언이기도 하다. 이건 과격한 발언이 아니고요, 모자란 발언입니다. 예. 때문에 윤서인의 이 같은 주장은 보수 성향의 팔로워들에게 지지를 받는 듯 하지만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는 소녀상 건립 운동의 배경과 맥을 이해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논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 여기 본문 써있죠? 예. 자, 뭐 더 있네요. 뭐 시티 내시경 촬영도, 이게 너무 비꼬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적당한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 민주주의 국가에서.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도구가 좀 지나치다 싶게 비꼬았어. 이 봐, 시티 내시경 이게 왜 나와?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뭐 아까 정우성 얘기 나왔으니 이것도 합시다. 예. KBS 정상화 외친 정우성 또 공개 저격한 만화가 윤서인입니다. 이때 되게 재밌었어요. 이때 이제 JTBC에서 그 문화초대석이라는 걸 합니다. 손석희 아나운서가, 앵커가 어떤 문학의 어떤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유명인들을 초대해서 인터뷰를 좀 이렇게 하는 형식의 코너가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인기를 끌다 보니 이제 모든 방송사에서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코너를. 그랬는데 KBS였습니다. 뉴스였는데 정우성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뭐 끝으로 한마디 하라. 그러니까 뭐 원하는 거, 뭐 꿈이 있나 소망이 있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우성이 KBS의 정상화라고 얘기했으니까 예, 앵커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멋쩍게 웃으면서. 되게 진짜 소신 발언한 거예요, 정우성이. 대단한, 지금 박수 쳐줄만 합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또 보고 이제 윤서인이 또 공개 저격했습니다. 자, 봅시다. 오늘이 파업 109일째인데 월급은 3개월. 여러분 참 쉽지 않네요. 그래서 파업 노조원들을 위로했습니다. 예, 자신이 직접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자기가 셀카 영상도 찍어가지고 이제 옮겼어. 정우성 씨가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몰랐는데. 비트였을 때 막 진짜 꽃미나무로만 알고 있었지. 와, 이제 의식이 있는 사람이었어, 진짜. 그지? 자, 이어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참 많은 실수를 했다. 여러분의 진정성이 담긴 소리로 인내력과 끈기를 갖고 이어간다면 전국에 있는 시청자의 눈과 귀가 여러분 그래도 KBS에게로 돌아오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본 이응시옷 이응이 자신의 페이스북 영상에 캡처를 올리면서 님이야말로 지금 연예인으로서 참 많은 실수를 하고 계신 듯 이라고 적었습니다. 댓글로 또한 실수란 자기가 뭔가 잘못했을 때 실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남한테 너 실수한 거야 라고 하는 건 그냥 협박이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자 윤서인은 다음 네이버, 포털사이트 등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누리꾼들은 과거 그의 행적을 언급하며 관종이다, 윤서인에게 관심을 주지 말라면서 비판했다. 윤서인은 과거에도 걸그룹 성희롱, 아까 봤죠? 소녀시대 세월호 참사 조롱도 있었고 수많은 문제 발언으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그러나 윤서인은 구하지 않고 정우성을 저격하는 글을 연속으로 올립니다. 자, 되게 비과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이게 좀 위트 있고 풍자하고 좀 센스 있게 비틀어서 좀 카타르시스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냥 징징대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봐봐. 안녕하세요. 짱짱 잘생긴 유명 연예인씨. 이 사람이 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네요. 실명 언급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덕분에 하루 종일 검색어 1등이라 몹시 피곤한 윤서인입니다.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본질적인 얘기를 나눠보아요.
자, 현재 KBS에서 열심히 방송 만든 사람들이 어째서 실수하는 건가요? 남에게 실수한다는 지적.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요. KBS가 방송 파업을 했잖아요. 파업을 해서 이제 그 정우성이 그걸 지지한다. 노조들이 애쓴다. 뭐 KBS가 잘못되고 있다. 실수한다. 이런 얘기 한 건데 KBS 왜 그러냐면은 보수주의자 성향에 편향된 보도를 했기 때문에 파업이 시작된 거였어요. 정우성은 이것을 그래서 그런 이유로 파업하는 어떤 방송국 관계자들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이었고 윤서인은 자신이 지지하는 자기가 보수주의자다 보니까는 KBS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뉴스를 내놓고 있었는데 정우성이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니까 기분이 나쁘다 이거죠. 그런 관계입니다.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남에게 실수하는 지적하려면 어떤 자신이 어떤 걸 실수한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읽고 싶지도 않아. 뭐 아까 다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아무튼 뭐 생긴 건 원패 인정합니다. 자, 자, 요 마지막 단락만 볼게요. 예. 요 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린다. 남의 면전에다 너 실수한다고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깨우칠 수 있도록 말씀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굽신. 아무튼 뭐 생긴 건 완패 인정합니다. 예전에 정우성 얼굴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욕먹었었거든. 연예인 사진 옆에다가 내 사진 붙여놓지 좀 마라. 이 기레기들아. 그래요. 지는 만내기면서 그래기. 그는 KBS는 실수한 게 없다는 제목에서 짱 잘생긴 유명 연예인씨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제 눈에는 오히려 불법 파업 논란이다. 방송을 현재 권력의 나팔수로 넘기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 본부야말로 국민들에게 실수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 전에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전에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남자는 역시 잘생긴 외모보단 좀 뚱뚱하고 못생기더라도 생각이 바로잡히고 똘똘한 남자가 최고인 것 같다. 여성 여러분, 남자 잘생기고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지 않나. 자, 잘생긴 외모보다는 뚱뚱하고 못생기더라도 생각이 바로잡히고 똘똘한 남자가 최고인 것 같다. 그게 잘생긴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 근데 윤서인 너는 아니야. 이게 너는 아닌 거야. 예, 당신은 아닙니다. 예, 많이 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그래요. 본인이 뭐 뚱뚱하고 좀 못생긴 거를 인정은 하는 것 같은데 생각이 바로잡히고 똘똘한 남자는 아닙니다. 예, 그래요. 뭐 이거 얼굴 뜯어먹고 살 거 아니라고 이걸 붙였구나. 이거 정우성 저격한 거라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윤서인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문제가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인터넷에 밈이야 밈. 그냥 어떤 윤서인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논란거리 하면 윤서인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진짜 어떤 아이콘이에요. 논란의 아이콘 진짜. 그래 왔는데 결국 요번에 이 기사로 예, 도를 넘었죠. 이제는 이거는 참을 가치가 없다. 참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 만화까지 나오면서 이제 진짜 청원에 올라서 똥줄이 좀 타지 않을까요? 예. 진짜 전국적인 어떤 청와대 상황까지 올라갔다. 거론이 했다. 그런 거 보니까 좀 많이 좀 이번 기회에 좀 그걸 반성 좀 하고 좀 순화해라. 좀 이거는 너무 자극적이고 정치 편향된 거야. 이거는 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뭐 성향 드러내고 얼마나 지지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 반대 사람들을 비꼬거나 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잖아. 자기 주장만 좀 자기네 어떤 입장을 더 어필하던가 그랬어야지 할 거면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던 와중에 정말 끝장 터져버렸던 거죠 이번에. 그런 상황입니다. 청와대에서 뭐라고 할까 진짜 궁금합니다 이번에. 궁금하고 청와대에서 대답이 나오고 나면 윤서인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쓸까? 이것도 진짜 궁금합니다. 예. 기대됩니다.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대환장 이슈 하나님.